자, 이전 시간까지 우리가 10강 객체지향에 있는 예제들은 다 해봤어요. 자, 그리고 이번에는 11강을 보도록 하겠는데요. 타이틀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생성자와 다형성이라는 타이틀로 지금 등장을 했습니다. 자, 이제 어떤 것들이 등장을 할 거냐 하면은요. 자, 지금까지의 예제들은 객체가 무엇이냐, 인스턴스란 무엇이냐, 참조 변수란 무엇인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학습을 했다라면은요. 자, 이제 객체 지향에 4대 요소가 있었죠. 캡슐화, 추상화, 다형성, 상속. 자, 얘네들이 이제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제 알아야 되는 그러한 시간이에요. 그래서 그러한 예제들로 지금 되어 있는 거고요. 자, 여기 보시면은 다형성이라고 보이시죠? 다형성. 그리고 캡슐화라고 보이죠? 자, 다형성, 캡슐화, 뭐 추상화, 상속. 자, 다형성을 먼저 보게 될 거예요. 다형성을 지금 보시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캡슐화는 다형성을 보고 난 다음에 그때 또 보게 될 것이고. 자, 그러면은 11강이죠? 11강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11강에 들어가겠습니다. 자, 생성자와 다형성. 자, 생성자 우리 학습을 했었죠? 원래 안 했고, 언급은 계속 됐었잖아요. 자, 우리 객체 만들 때 new라는 키워드를 통해서 특정 클래스를 객체로 만들 때, 보시면은 new 클래스 바로 뒤에 있는 요소가 생성자예요. 생성자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여기도 써놓기도 하고 우리 계속 썼죠. 이렇게 우리가 자, 참조 클래스, 참조 변수, 그 다음에 new라는 키워드, new라는 연산자, 그리고 뒤에는 생성자. 이제 이 생성자가 뭔지에 대해서 이제 등장을 하는 거고요. 자, 그런데 생성자는 매우 간단해요. 어려운 개념이 아닙니다. 그래서 예제도 그렇게 많지는 않고요. 자, 한번 보도록 하시죠. 자, 여기는 짤막한 예제를 통해서 보도록 할게요. 자, 클래스 이름이 지금 const basic이라고 해놨는데요. 뭐 똑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const basic이라고 이러한 클래스인데 똑같이 하도록 할게요. 예제랑 똑같이. new 클래스 const basic. 자, 혹시 뭐 다른 이름으로 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자, 일단 학습 예제랑 이제 동일하게 저는 const basic. 자, 그 다음에 public static void main 체크해 주시고요. 자, 여기에 자, 만약에 이렇게 쓰면 어떻게 될까요? 자, 지금 뭐죠? const basic이라는 클래스잖아요. 여기다 이렇게 한번 써볼게요. const basic 뭐라고 그럴까요? 자, st1이라고 그냥 할까요? 참조 변수 이름은. 네. 자, 그리고 new const basic. 자, 만약에 이거 실행하게 되면 아무것도 출력 안 돼요. 당연한 얘기로 아무것도 출력이 안 됩니다. 자, 한번 똑같이 작성을 해보세요. 작성을 해보시고, 자, 실행을 하게 되면은, 아무것도 출력이 안 됩니다. 자, 아무것도 안 나와요. 자, 당연히 아무것도 안 나와죠. 뭐 값을 무슨 변수나 이런 것들이 있는 것도 아니고, 뭐 출력하라는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자, 이제 생성자가 등장을 하는데, 자, 밑에 생성자가 기록이 돼 있어요. 우리 화면에 보시면은. 자, 똑같이 작성하도록 할게요. 자, 메인 메소드 바로 위에 작성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public 쓰세요. 자, public const basic. 자, 지금 이거 생성자 만든 거예요. 생성자를 만든 건데요. 자, 생성자는 지금 보고 계신 것처럼 메소드 모양을 띄우고 있습니다.
자, 생성자는 뭐라고 그랬어요? new라는 키워드에 동반이 돼서 쓰이는, 자, new라는 키워드에 동반이 돼서 쓰이는, 같이 쓰이는 그러한 존재예요. 그렇죠? 우리가 객체 만들 때 쓰이잖아요, 생성자가. 그럼 이 생성자가 뭐냐? 지금 얘기하려고 하는 거고. 자, 그래요. 지금 보시면은 public const base 클래스 이름이랑 근데 동일하죠. 그리고 모양은 어때요? 가로 열고 가로 닫고가 있고 어쨌든 메인 메시드 변수는 당연히 아니죠. 변수는 당연히 아니에요. 자, 그리고 메인 메시드 바로 위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자, 종류로 보면은 자, 메소드 종류라고 볼 수가 있는데 자, 보시면은 근데 진짜 메소드랑은 약간 좀 다른 것 같고 자, 그래요? 자, 여기 생성자에 대해서 설명이 나와 있는데요. 빨갛게 되어 있는 그 라인이 키포인트예요. 자, 생성자는요. 객체가 생성될 때 자동으로 호출이 되는 인스턴스 초기화 메소드를 얘기를 한다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인스턴스 초기화 메소드래요. 자, 생성자는 객체가 생성될 때 자동으로 호출이 되는 인스턴스 초기화 메소드를 말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일반 메소드 여기다 한번 써볼게요. 일반 메소드 우리가 메소드를 전에 어떻게 만들었었나 보시면 자, public static 자, void 뭐 테스트 저는 이렇게 만들었죠. 자, void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static 키워드도 만들 수도 있고 이거 없을 수도 있죠. 문법상 자, 어쨌든 이런 식으로 만들었는데요. 자, 스태틱 키워드라든지 보이드 키워드라든지 있어. 자, 그리고 이 보이드라는 키워드는요. 없어서는 절대로 안 되는 거죠. 메소드. 없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그 자리에 다른 것으로 대체를 할 수는 있어도 없어서는 절대로 안 되는 그런 위치의 존재예요. 자, 그러나 밑에 있는 자, 메소드를 보시면은 메소드 모양 가로 열고 가로 닫고 메소드 모양을 하고 있지만 좀 다르다는 건데요. 자, 특이할 만한 거는 이렇습니다. 자, 보이드라는 키워드도 지금 현재 없고요. 물론 스타틱도 없고. 자, 그리고 클래스 이름이랑 동일해요. 대소문자까지 완전히 다 똑같습니다. 자, 이제 여기다 뭐를 써볼게요. 자, 시스템아웃 프린트 ln. 자, 내용은 뭐 임의로 아무거나 넣도록 하겠습니다. 자, 테스트죠. 위에는 테스트. 위에는 테스트도 시스템아웃 프린트 ln으로 작성해 볼게요. 됐습니다. 이렇게 만들어 놓고요. 자, 생성자, 메소드의 하나의 종류인 생성자와 그리고 제가 메소드 얘기하지만 좀 약간 구별은 되긴 하죠. 엄밀하게 따면 진짜 메소드는 아니기 때문에 자, 그냥 생성자라고. 자, 그리고 밑에 위에 보시면 진짜 메소드이죠. 진짜 메소드가 존재하고요. 메소드 모양을 한 존재가 있다라는 거죠. 생성자. 자, 이제 실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실행을 하게 되면은요, 생성자 안에 있는 내용이 실행이 됐어요. 자, 이 클래스를 실행을 했더니 생성자라고 되어 있는 그렇게 생성자죠. 생성자 안에 있는 내용이 실행이 됐습니다. 실행이 돼서 출력이 됐어요. 그러나 그 위에 있는 메소드는 실행이 안 됐죠. 자, 일반 메소드는 어때요? 일반 메소드는 당연히 호출해야지만 사용할 수 있는 존재예요. 호출돼야지만 사용할 수 있는 존재인데요. 그죠? 우리 뭐 사용하려면 이러잖아요. 뭐 테스트라고 이렇게 써야지. 자, 호출한다라고 하죠. 자, 호출을 해야지만이 그 안에 있는 내용이 실행이 되는 건데, 자, 여기 얘는 어때요? 자, 생성자는 일단 쓰도록 하겠습니다. 생성자고요. 위에 있는 건 일반 메소드고. 자, 일반 메소드는 이렇게 호출해야지만이 자, 실행이 되는 자, 그러한 존재고 생성자는 이렇게 따로 호출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자, 실행이 됐는데 아까 여기서 나와 있는 뜻과 동일하게 지금 작동이 된 겁니다. 인스턴스 객체, 즉 객체가 만들어질 때 자동으로 호출이 되는 존재다. 자, 그렇습니다. 생성자는요. 지금 나와 있는 내용처럼 객체가 실행이 될 때 객체화죠. 객체화가 될 때 실행되는 존재라고 이렇게 하는 게 낫겠네요. 자동으로 실행이 되는 존재다라고 설명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요. 그러기 때문에 자, 이 생성자를 실행을 했던 거고요. 뉴라는 키워드가 있어서 자, 만약에 이러면 어떨까요? 자, 이거 테스트해서 결과 꼭 보셔야 됩니다. 자, 이거 생성자예요. 자, 만약에 밑에 자, 메인 메소드에서 객체를 만들고 있지 않아요. new라는 키워드가 없어요. 그냥 테스트 1이라는 그 메소드만 실행을 하고 있습니다. 객체를 만들지 않습니다. 만약에 이렇다라면 여기 써야지. 자, 이거는 생성자 실행. 자, new라는 키워드를 통해 얘가 있으면은 생성자 실행이 된다라는 거 우리가 확인을 했었는데 만약에 없으면은요. 한번 보시죠. 자, 당연히 실행이 안 됩니다. 객체화가 될 때야만이 객체화가 될 때 그때 자동으로 실행이 되는 존재이기 때문에 객체화가 되지 않으면은요. 실행이 되질 않아요. 자, 그럼 일반 메소드처럼 사용해 볼까요? 컨스트 베이지 일반 메소드처럼 컨스트 베이지. 자, 당연한 얘기로요. 안 돼요. 이렇게 하지 못합니다. 자, 그 생성자는요. 엄밀히 따지면 진짜 메소드는 아니기 때문에 메소드의 모양을 하고 있는 거죠, 사실은. 왜냐하면 가로 열고 가로 닫기 때문에 예, 이러한 메소드의 특징이잖아요. 가로 열고 가로 닫기. 예, 이런 특징 때문에 그 모양을 하고 있지만 엄밀히 따지면 메소드라고 볼 수는 사실은 없어요. 자, 그래서 그 생성자이고 자, 특징이 클래스 이름과 동일하다. 그리고 클래스 이름과 동일하다. 자, 그리고 뭐죠? 객체화가 될 때, 자, new라는 키워드를 통해 자, 해당 클래스가 객체화가 될 때 자동으로 실행이 되는 존재다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지금 밑에 나와 있는 예제처럼 방금 작성했던 것처럼 따로 호출 불가능하다. 따로? 예. 호출 그냥 불가능이라고 쓰도록 하겠습니다. 호출이 불가능해요. 호출하지 못합니다. 자, 그리고 몇 가지 특징이 더 있는데 더 볼게요. 자, 이거 여기다 위로 올려놓겠습니다. 자, 생성자는 객체화가 될 때 자동으로 실행이 되는 존재이고, 자, 특징이 더 있기 때문에 좀 나열을 하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또 뭐였냐면은, 자, 메소드에서 또에서 호출 불가능. 자, 특정 메소드에서 호출 불가능하다라는 것이고, 자, 또 하나는요, 뭐냐면은, 자, 지금 한번 해보세요. 뭐냐면, 퍼블릭 바로 뒤에 스태틱 키워드를 한번 붙여보세요. 바로 에러나요. 바로 오류 납니다. 그리고 보이드도 한번 붙여볼게요. 보이드. 보이드는 뭐 관련이 없네. 자, 문법상 얘기하는 거야, 문법상. 문법상 보이드는 관련이 없네. 자, 보이드는 관련이 없고, 그럼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자, 이건 테스트하는 거예요. 자, 리턴 값이나 이런 것들은 존재할 수가 있다. 자, 보이드라는 키워드를 붙일 수도 있다. 라는 걸 지금 잠시 보셨고요. 자, 어쨌든 지금 보시면은 스타틱이라는 키워드는 들어가지를 못합니다.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아, 보이드도 원래는 보이드라고 하지 않아요. 잘 쓰진 않는데 생성자는 이런 용도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지금 되나 안 되나 한번 해보긴 했는데 문법적으로 뭐 예, 어긋나진 않네요. 잠시만요. 자, 이거 테스트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잘 쓰진 않는데요. 그래도 한번 해볼게요. 자, 제가 지금 실행을 했는데요. 자, 보시면은 자, 일반 메소드는 테스트 했으니까 제가 그냥 이거 주석 처리할게요. 여기까지 같이 출력되면 헷갈리니까요. 자, 이거 이제 실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보고 계신가요? 자, 아무것도 실행이 되지 않아요. 아무것도 실행이 되지 않습니다. 자, public, static void라는 키워드를 써도 오류가 나진 않으나, 자, 이렇게 하게 되면은 일반 메소드 처리가 되는 것 같아요. 잠시만요. 일반 메소드 처리가 되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일반 메소드 처리가 되네요. 네, 됐습니다. 자, 지금 보셨나요? 네. 자, 여기서 static void죠. 자, void라는 키워드를 쓰게 되면요, 더 이상 생성자로서의 기능을 잃어요. 자, 그래서 생성자의 기능은, 자, 이게 주요 포인트죠. 객체화가 될 때, 객체화가 진행이 될 때 자동으로 실행이 되는 그러한 존재, 자동으로 실행이 되는 그러한 존재가 바로 생성자인데, 이러한 용도로 사용하려고 하는 게 바로 생성자예요. 근데 일반 메소드처럼 뭐 일반 메소드화 한다라면 뭐하러 이렇게 하겠어요? 그냥 일반 메소드를 만들죠. 자, 그렇기 때문에, 자, 보시면은, 써놓을게요, 그래도. 자, 방금 우리가 뭘 적었냐면, 스타틱, 즉, 일반 메소드 처리하는 그런 키워드들이죠. 자, 스타틱 보이드, 스태틱 보이드. 자, 이런 키워드. 자, 정확하게는 보이드 키워드라고 스태틱이랑은 관계없고요. 자, 보이드 키워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보이드 키워드가 붙게 되면은요. 자, 그럼 일반 메소드 처리가 된다. 일반 메소드화가 된다라는 거죠. 자, 그러나 일반 메소드 처리하기 위해서 이런 생성자와 똑같은 모양으로 자, 메소드를 만들지는 않기 때문에 자, 그래서 생성자는 이제 우리가 이제 테스트를 해본 거고요. 자, 그렇습니다. 자, 생성자의 가장 큰 특징은 자동으로 호출되는 존재다라는 거고요. 자, 그리고 메소드의 호출이 불가능, 그 다음에 보이드 키워드가 붙어 있는 경우 생성자로서의 기능을 상실한다라는 거는 하나의 특징으로서 있는 거니까 적어봤습니다. 자, 되셨죠? 이게 생성자예요. 자, 이게 생성자입니다. 자, 그래요. 그리고 이제 생성자에 대한 예제가 지금 요거 하나의 예제로 끝난 건 아니고요. 밑에 보시면은 다형성이라는 주제로 오버로딩, 오버라이딩이라는 내용이 나와 있는데 요 밑에는 또 생성자에 대한 얘기가 또 등장을 합니다. 하여간 자, 첫 등장을 했어요. 생성자에 대해서. 자, 자동으로 호출이 되는 그러한 존재를 자, 생성자라고 부른다라는 거예요. 지금 테스트 해봤습니다. 자, 밑에는 제목이 좀 바뀌었죠? 다형성이라고 나오는데요. 다형성. 자, 이거는 객체지향 4대 요소 중에 하나예요. 다형성은 객체지향 4대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4대 요소가 뭐 있었어요? 객체지향의 4대 요소. 자, 여기다 잠시 적어보면은, 자, 추상화. 순서는 상관없어요. 추상화, 또 캡슐화. 자, 그리고 다형성. 그리고 상속. 자, 이 네 가지가 객체지향의 4대 요소죠. 자, 이 중에 이제 다형성이 지금 등장을 하고 있는 거고요. 자, 다형성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형성은요. 자, 내용이 이래요. 지금 제가 좀 색깔 표현으로 강조를 해놨어요. 이게 잘 안 외워져요. 이게 헷갈리고. 다형성은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오버로딩이 있고요. 오버라이딩이라는 게 있어요. 오버로딩에 대한 개념이 있고 오버라이딩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일단은 뭐 둘 다 다형성이라고 봐요. 예, 다형성이라고 보는데, 자, 당연히 뭐 다른 개념이겠죠. 비슷하면서, 자, 비슷하면서 서로 이 분리시킨 거는, 이름으로써 분리시킨 거는 어떤 또 역할이 서로도 다르겠죠. 자, 먼저 오버로딩을 보도록 할게요. 어쨌든 다형성이라는, 자, 객체적인 하나 요소의 다형성이라는 거는, 자,
같은 이름을 가진 같은 이름의 메소드를 사용하는 기법, 즉 만드는 기법이에요. 다형성은요, 오버로딩, 오버라이딩으로 분리가 된다는 이 두 가지 종류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자 일단은 공통적인 거는 이 오버로딩과 오버라이딩의 공통적인 거는 같은 이름에 가진 같은 이름의 메소드를 만드는 작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같은 이름의 메소드를 만드는 작업이에요. 자, 그러면은 우리 방금 예제 하나 한 거 있잖아요. 위에 생성자 지금 작성한 곳에 여기다 해볼게요. 자, 여기다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같이 하셨나요? 자, 밑에 예제 1번이 있긴 한데 똑같아요. 지금 작성하려고 하는 예제 동일합니다. 자, 여기 예제 해놨으니까요. 새로운 예제보다 여기다 쓰도록 할게요. 자, 다형성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형성. 해볼게요. 자, 우리 여기 테스트라는 메소드가 지금 있잖아요. 그리고 뭐 출력 22라는 숫자를 출력을 하고 있는데요. 자, 여기 테스트라는 메소드를 한 번 더 써볼게요. 복사할게요. 자, 여러분들 혹시 작성하신 분들 복사해보세요. 복사해서 바로 밑에 붙여넣기. 자, 지금 테스트하려고 하는 거는 다형성을 테스트하려고 하는 거고요. 다형성의 오버로딩을 지금 보려고 하는 거예요. 오버로딩. 다형성의 오버로딩. 그리고 다형성이라는 거는 같은 이름을 가진 메소드를 만드는 기법을 얘기하는 거예요. 같은 이름을 가진 메소드를 만드는 기법을 다형성이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다형성은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그 중에 오버로딩을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같은 이름을 가진 메소드. 자, 지금 보시게 되면 복사 붙여넣기를 했는데요. 당연한 얘기로 변수와 메소드는요. 동일한 이름이 존재하면 안 됩니다. 자, 이렇게 완벽하게 똑같은 거. 설령 출력물이 서로 다르더라도 이거는 아니에요. 안에 내용물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 메소드 이름이 중요해요. 메소드 이름이 동일한 요소가 있으면 절대로 안 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자, public, static, void 하나는 스트링으로 해볼까요? 스트링 써보세요. 자, 이거는 스트링이라는 건 리턴 키워드가 있는 자, 그러한 void가 없는 거잖아요. 리턴 키워드가 반드시 있어야 되고. 자, 어때요? 자, 보시게 되면은 자, 여기 있는 이거 상관없습니다. 상관없고요. 정확하게 이름이 중요해요. 자, 이름. 자, 그래서 어쨌든 동일한 이름은 만들 수가 없는데요. 자,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자, 뭐가 있냐면요. 매개 변수를 가지고 구분을 지을 수가 있습니다. 자, 매개 변수를 이제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너무 테스트라고 그러면 너무 의미가 없죠. 자, 그래서 이거를 그냥 자, 우리 화면 예제도 있어요. 썸이라고 해보도록 할게요. 이제 썸이라고 붙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썸. 자, 무언가의 합계. 자, 무언가의 합계. 오케이. 예. 자, 무언가의 합계. 자, 그리고 하나는 둘 다 썸. 자, 똑같은 이름으로 만들 수는 없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여기 있는 썸은 이렇게 써보도록 할게요. 자, 잠시만요. 자, 이거 좀 이렇게 할게요.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자, 쓰시고요. 자, 위에 자, 인티저 A는 영어 점수, 국어 점수라는 의미로 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90점 인티저 KO와 자, 이퀄 98점. 자, 이렇게 놓고 하도록 할게요. 그래도 좀 너무 의미 없이 하면 안 될 것 같아서 당연한 얘기는 안 되죠. 자, 이렇게 놓도록 하겠습니다. 영어 점수와 국어 점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썸이라는 메소드가 존재를 하는데 이 썸이라는 메소드는 두 변수의 합계를 얻어내는 출력을 해내는 그러한 메소드로 사용이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좀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깨끗한 상태로. 메소드가 지금 하나가 만들어졌고요. 자, 하나가 만들어졌고. 자, 그리고 이거를 복사를 해서 넣기로. 자, 어쨌든 간에 똑같은 이름을 가진 메소드는 존재하면 안 되잖아요. 자, 그래서 여기에 이렇게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티저 매스라고 써볼게요. 매스라고 써보겠습니다. 자, 지금은 어때요? 자, 썸이라는 이 메소드 안에 자, 뭔가 이렇게 작성을 하지는 않았지만 어쨌든 간에 자, 같은 이름을 가진 메소드이기는 하지만 같은 이름을 가진 메소드, 정확하게 같은 이름을 가진 메소드 하지만 여기에 매개 변수를 하나 넣어놓음으로써 예, 빨갛게 문법적으로 예, 틀리지 않다라는 것을 지금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어쨌든 이렇게 보시게 되면 매개 변수를 하나 집어넣었어요. 자, 그리고 계속 한번 또 써보도록 할게요. 자, 이것도 시스템화 프린트 ln으로 단순 출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위에 시스템화 프린트 ln을요, 복사하시고요. 단순 출력할게요. 자, 플러스 매스. 자, 그 다음에 밑에 내려서 또 써볼게요. 자, 썸이라는 이 메소드를 똑같은 이름으로 계속 작성을 하는 거예요. 자, 방금 작성한 내용 복사하시고 또 붙여넣기. 자, 이것도 당연한 얘기로 지금 보니까 어때요? 세 개의 메소드가 동일한 이름으로 만들어져 있는데 맨 위에 있는 썸은 빨갛게 돼 있지 않아요. 뭐냐면은 바로 밑에 있는 것들과 구별이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지금 방금 작성한 거는 자, 매개 변수죠. 이 안에 들어가 있는 매개 변수까지도 똑같아요. 당연히 안 됩니다. 예, 이럴 수는 없어요. 자, 그래서 자, 이 뒤에다가 이걸 좀 써보도록 할게요. 이번엔 무슨 과목을 쓰나? 자, 인티저. 자, 인티저. 자, 이제 과목 하나를 추가를 했습니다. 자, 사이언스라는 의미로 그냥 SCIN이라고 쓸게요. 자, 그래서 예, 과목을 추가했어요. 추가해서 플러스 SCN. 자, 그래요. 지금 보시면 동일한 이름으로 메소드를 지금 작성을 하고 있었는데요. 자, 안에 들어가 있는 안에 들어가 있는 매개 변수는 서로 달라요. 안에 들어가 있는 매개 변수는 서로 다릅니다. 자, 그래. 이게 오버로딩이에요. 이게 오버로딩입니다. 그럼 오버로딩을 다시 설명하면 이렇다라는 거죠. 자, 동일한 이름의 메소드를 만드는데 자, 매개 변수의 매개 변수의 개수와 타입으로 구별을 하는 게 오버로딩이에요. 자, 일단 쓰도록 하겠습니다. 다형성의 한 종류인 오버로딩은 지금 보신 것처럼 자, 동일한 이름의 메소드를 자, 매개 변수죠. 자, 매개 변수의 개수와 타입으로 구분하는 기법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매개 변수와 매개 변수의 개수와 타입으로 구별을 하는 기법이에요. 이게 오버로딩입니다. 자, 어쨌든 간에 다형성이라는 이 뜻은 크게 예, 동일한 이름을 가진 메소드를 만드는 기법이고요. 다형성이라는 것은 동일한 이름을 가진 위에 써 있죠? 예, 우리 학습 예제에 써 있습니다. 자, 동일한 이름의 메소드를 만드는 기법을 얘기를 하는 거고 다형성이라는 것은 이러한 뜻을 가지고 있는 거고 그 중에서 오버로딩이라는 것은 다형성이 두 가지 종류가 있다고 그랬죠. 오버로딩이라는 것은 동일한 이름의 메소드를 만들긴 하는데 자, 매개 변수와 매개 변수의 개수와 타입으로 구별을 한다라는 거죠. 이게 바로 오버로딩이에요. 자, 우리가 이제 썸이라는 예제를 통해 지금 자, 오버로딩에 대해서 학습을 하고 있는 거고 당연히 예, 사용하는 거는 뭐 자, 호출을 하면 되죠.
자, 사용해 볼게요. 사용은 우리 st1.sum 자, 전체 다 사용이 가능하죠. 뭐 st1.sum 자, 만약에 수학 점수를 포함을 해야 된다라고 할 때, 자, 만약에 88이라고 해볼게요. 자, 메소드가 지금 3개가 있죠. 3개, 하나는 메소드가 없는, 매개 변수가 없는 것, 그리고 또 하나는 매개 변수 하나짜리. 자, 그리고 밑에는 매개 변수가 둘이죠. 매개 변수가 2개. 자, 그래서 매개 변수 하나짜리를 사용하기 위해서 88을 넣어놨어요. 자, 이건 어떠한 의미로는 저기 매스라고 이렇게 변수 이름이 되어 있는 것처럼 뭐 수학 점수를 포함을 하겠다라는 그런 의미로 보면 되겠죠. 자, 그리고 메소드 하나 더 있죠. st1.sum. 자, 여기에는 뭐 78, 뭐 98, 뭐 이런 식으로. 자, 이거는 매스 변수와 뭐 scm 변수 2개를 얘기를 하는 거고요. 자, 이렇게 값을 준 다음에 실행을 하면은 어때요? 실행을 하면은 실행 잘 되겠죠? 자, 우리 여기 뭐죠? 자, const basic이라고 해서 여기 생성자에게 아무 의미 없이 그냥 11이라고 해놨는데 이거보다는 이렇게 하시는 게 낫겠죠? 객체 생성이라고 그래도 메시지가 출력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작성이 됐나요? 자, 실행해 볼게요. 자, 실행해 보시면은 예, 정상적으로 잘 출력될 겁니다. 맨 위에는 영어 점수와 국어 점수에 대한 합계, 그리고 밑에는 두 번째는 이제 수학 점수를 건네줬을 때의 상황이고요. 자, 그 다음에 맨 아래는 수학 점수와 뭐예요? 과학 점수를 줬을 때의 상황. 자, 그래서 거기에 맞는 메소드 3개가 지금 배치가 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매개 변수를 가지고 그 매개 변수 개수와 종류의 타입에 맞는 그러한 메소드가 실행이 된다는 거죠. 자, 메소드 2개를 주면은 어때요? 저기 매개 변수죠. 매개 변수 2개짜리가 실행이 되는 거고요. 자, 만약에 근데 이런 경우는 어떨까요? st1.sum을 했는데 자, 지금 메소드는 3개밖에 없고 뭐 당연한 얘기가 될 수도 있는데요. 자, 여기는 점수를 뭐 문자 처리로 만약에 했어요. 자, 당연한 얘기 이건 오류죠. 자, 이건 오류입니다. 안에 숫자가 들어가 있기는 하죠. 숫자가 들어가 있긴 하지만 쌍따옴표 처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문자 열. 우리가 보기엔 숫자지만 쌍따옴표 때문에 자바에서는 문자 타입으로 얘를 인식을 하게 되고 자, 그렇다는 얘기는 상위에 있는 자, 메소드들 중에 문자 타입을 받는 메소드는 없어요. 다 인티저 예, 다 되어 있기 때문에 예, 당연한 얘기지만 문자 처리가 되면 오류가 난다라는 거고 혹시 문자 처리가 되는 뭐 만약에 이런 것도 좀 만들고자 한다라면 만들면 되겠죠. 하나만 더 만들어 볼게요. 자, 위에 올라가서 혹시 사용자가 이렇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거는 우리가 직접 대입을 하고 있지만 데이터베이스로부터 데이터가 뭐 전달이 된다 뭐 이런 상황으로 좀 생각을 해서 자, 만약에 점수 2개가 넘어오는데 문자 처리가 돼서 넘어오는 경우도 있다. 문자열 처리가 돼서 쌍따옴표 표시가 돼서 넘어오는 경우도 있다라고 생각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작성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public 자, 먼저 위에 있는 거 자, 값이 하나 넘어올 때 또는 2개 넘어올 때 위에부터 할게요. 밑에 매스, 수학 점수가 넘어오는 경우가 있는데 수학 점수가 인티저 처리가 되는 게 아니라 자, 쌍따옴표 형태로 넘어오는 경우도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런 경우를 생각을 해서 세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위에 있는 내용을 좀 복사하도록 하고 자, 지금 sum이라는 메소드 이름은 동일한 거예요. 이름은 동일한 이름으로 지금 사용하려고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자, sum이라는 메소드에 자, 수학 점수를 건네주려고 하는데 자, 숫자 타입이 넘어오는 경우는 세팅이 됐어요. 그런데 이게 숫자 타입이 아니라 문자열 처리가 돼서 넘어오는 상황이다라는 것은 대비가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다 바꿔볼게요. 자, 스트링. 자, 지금 보시면은 어때요? 자, 이거 매개 변수 하나짜리죠? 자, 이거 오류 아닙니다. 잘 보셔야 돼요. 자, 이게 매개 변수를 가지고 매개 변수의 개수를 가지고 구별을 한다라고 그랬잖아요. 구별하는 기법, 구별하는 기법. 자, 구별을 한다라고 했는데 자, 둘 다 메소드 하나짜리죠? 예, 변수 이름도 같아요. 매개 변수 이름도. 예, 매개 변수 이름은 중복돼도 이렇게 동일해도 상관없습니다. 서로 메소드들끼리. 자, 어쨌든 이렇게 메소드 이름도 같아요. 하지만 타입이 다르죠? 자, 이런 경우에는, 자, 이런 경우에는 자바에서 같은 메소드로 보지 않는다라는 거죠. 즉, 분리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분리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위에 뜻 보시면은, 매개 변수의 개수와 타입이 중요한 거예요. 개수와 타입으로 구별하는, 구분, 예, 구별이라는 말이 편하다. 자, 그래서 개수도 맞아야 되고요. 즉, 자, 뭐죠? 자, 개수뿐만이 아니라 타입까지도 동일하면은 만들 수가 없는 거고요. 자, 단순히 개수만 똑같다라고 하는 거는 예, 개수만 똑같고 그리고 근데 서로 타입은 다르다. 자, 이런 거는 서로 자, 구별이 돼서 사용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자, 위에도 작성해 볼게요. 자, 지금 문자열 처리가 돼서 데이터들이 넘어오는 거를 대비해서 이런저런 메소드를 만드는 상황이고요. 자, 위에 보시면은 뭐 수학 점수와 그리고 저 과학 점수 두 개가 넘어오는 상황을 위해 세팅을 해놨는데 복사하도록 할게요. 자, 당연한 얘기로 똑같은 매개 변수까지 똑같을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타입도 마찬가지고요. 매개 변수 개수와 타입이 서로 일치하면 안 돼요. 자, 그러나 타입을 서로 다르게 한다라면은 스트링 그리고 예, 하나라도 다르게 했다. 하나를 우선 다르게 했더니 예, 다르게 본다라는 거죠. 자, 둘 다 스트링 만들겠습니다. 자, 됐습니다. 예, 이 정도면은 의미 전달이 됐을 것 같아요. 자, 메소드를 동일한 이름으로 만드는 기법을 지금 보고 있는 거고요. 자, 그리고 동일한 이름으로 만드는데 자, 이렇게 조건이 있는 거죠. 자, 자바에서 구별을 해야 되잖아요. 구별을 해야 되는데 무엇을 가지고 구별을 하느냐. 동일한 메소드를 자, 만드는데 무엇을 가지고 구별을 하느냐 하면은 매개 변수의 개수와 타입을 가지고 구별을 한다라는 거예요. 개수와 타입을 가지고 구별을 합니다. 설령 개수가 서로 일치하더라도 타입이 다르면은 예, 구별할 수가 있다. 예, 다 같은 이름이지만 다른 메소드로 자, 같은 이름을 가지고 있지만 우리가 보기에 다른 이름으로 다른 그 메소드로 자바에서는 예, 분리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계속 써볼게요. 자, 우리 숫자 타입은 우리 사용할 수 있잖아요. 숫자 넣어놓으면은 출력되는 거 보셨죠? 자, 그러면은 숫자가 아닌 진짜 문자가 들어가는 상황이에요. 이렇게 들어가요. 이제 사용하는 측면입니다. 자, 그러면은 자, 지금 작성을 했습니다. 숫자를 좀 다르게 넣을게요. 62점. 자, 62점을 문자 처리해서 넣어놨어요. 자, 이렇게 한다라면은 어떤 것이 실행이 되나? 그쵸? 데이터 한 개 있고 데이터가 값이 한 개가 넘어가는 거고 그것이 문자열이다 라면은요 위에 보시면은 이 개수와 타입에 맞는 메소드가 실행이 되는 거예요. 방금 작성하라는 코드 있잖아요. 스트링 매스. 자, 스트링 매스가 실행이 되는 겁니다. 자, 스트링 매스가 실행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거 한번 써볼게요. 자, 스트링 매스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영어 점수, 국어 점수, 수학 점수. 지금 자, 스트링 변수 값으로 수학 점수가 지금 내려오고 있는데 이렇게 했을 경우 어떻게 뭐가 출력이 될 것인가? 실행해 보세요.
영어 점수와 수학 점수는 인티저로 되어 있잖아요. 이건 뭐 연산 처리가 잘 되는 것이고, 다만 매스는 스트링이에요. 그럼 얘도 연산이 되나? 지금 플러스, 예, 오류는 지금 안 나고 있습니다. 문법적으로 실행해 보세요. 자, 실행하면은요, 18,862가 나와요. 실행하면은 18,000, 자, 이렇게 나옵니다. 자, 이게 왜 그러냐면은요, 정확하게 이겁니다. 영어 점수와 영어 점수와 국어 점수는요, 더하기 하면 188이에요. 위에 188이랑 똑같죠? 똑같고요. 지금 수학 점수가 넘어왔는데 걔가 연산이 안 됐어요. 수학 점수는 스트링이잖아요. 스트링이라 더하기 빼기가 안 돼요. 그래서 근데 플러스는 되고, 예, 플러스는 오류가 안 나지만 이건 연결. 그래서 자, 188과 61을 그냥 연결해 버립니다. 연결해 버려서 출력을 합니다. 자, 문자열에다 이렇게 플러스 기호를 넣게 되면은, 문자열에 플러스 기호를 넣게 되면 아무리 숫자로 되어 있더라도 연산이 되는 게 아니죠. 그냥 연결해 버리죠. 연결해 버립니다. 자, 그러면은 요건 이제 처음 등장한 내용이고요. 자, 앞으로 계속 등장을 할 건데, 자, 뭐냐 하면은, 자, 이제 여기 있는 그 스트링 값을 인티저로 변환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트링 값을 인티저로 변환 처리해서 연산이 될 수 있도록, 자, 작성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다 같이 써보시죠. 자, 여기다 쓰면 되겠네요. 자, 여기다가 이렇게 쓰세요. 자, 맨 앞에 인티저라고 쓰세요. 인티저 점 pass int 됐습니다. 자, 인티저 점 pass int. 자, 이거 뭐냐면은 예, 변환 기법이에요. 자, 스트링 변수를 자, 인티저로 변환을 할 경우에 인티저 점 pass int라는 이러한 이거 메소드죠. pass 인티저는 메소드예요. 자, 인티저가 앞에 붙었는데 이건 클래스예요. 인티저라는 클래스에는 pass 인티저라는 메소드를 지금 사용하고 있는 거고요. 어쨌든 이 메소드 안에 해당 데이터, 스트링 데이터를 집어넣게 되면은 인티저 타입으로 변환이 됩니다. 인티저 타입으로 변환이 돼요. 자, 일단 처음 우리 여기 지금 자, 저와의 수업 시간에 형 변환하는 내용이 지금 처음 등장을 했는데요. 자, 앞으로 계속 노출을 시켜서 익히도록 하겠습니다. 자, 됐습니다. 자, 다시 실행을 하게 되면 연산 처리가 잘 돼서 출력이 될 겁니다. 자, 아까는 그냥 연결을 해버렸는데 188, 국어 점수, 영어 점수 합계 188과 지금 넘겨주는 변수의 값 62점을 연결을 해서 18,862가 나오는 효과가 나왔는데 예, 지금은 이제 진짜 제대로 연산이 된 거죠. 자, 지금은 큰 주제가 오버로딩이에요. 자, 지금 오버로딩 되는 모습을 지금 보고 계십니다. 오버로딩. 자, 오버로딩은 다형성의 하나의 종류이고요. 다형성이라는 얘기는 동일한 이름의 메소드를 만드는 기법. 그리고 오버로딩은 동일한 이름의 메소드를 만들기는 하는데, 자, 매개 변수의 개수와 타입으로 서로 구별을 한다라는 거예요. 자, 이게 오버로딩입니다. 자, 그리고 다형성은 객체 지향의 하나의 요소입니다. 객체 지향의 4대 요소 중에 하나가 다형성이에요. 이렇게 표현하나? 어쨌든. 자, 그러면은, 자, 밑에 있는 거, MES와 SCN도 맞아 코딩을 하고, 요 예제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이제 연산 처리 제대로 해야 되기 때문에, integer.parse int라는 위에 있는 메소드를 밑에도 적용을 해서 연산 처리가 제대로 될 수 있도록 일단은 내용은 만들어 놔야 되겠죠? 자, 스트링 변수는 다, 자, 여기 있는 이 메소드를 사용을 했습니다. 메소드 안에 다 묶어놔서 연산 처리가 될 수 있도록 만들어 놨고, 자, 테스트 해보시려면은, 마저 테스트 하죠. 자, 이것도 스트링 st1.sum. 자, 데이터 값 2개 적용을 시켜서, 만약에 100점, 100점, 수학 점수와 이제 과학 점수가 100점이다 라고 해서
두 개를 넘겨준다라고 해요. 근데 둘 다 스트링이잖아요. 자, 스트링이기 때문에 스트링 처리가 되어 있는 그 메소드가 그 일을 담당을 하게 된다라는 거고, 그리고 그 안에는 다 더하기 더하기 연산 처리가 되어 있고, 자, 스트링으로 내려온 이 수치는 당연히 형변환을 하고 나서 연산이 돼야 되기 때문에 형변환하는 내용이 자, 우리 그 내용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자, 이제 다 작성을 했어요. 자, 실행해서 보시면은 온전히 다 실행되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겠고요. 객체 생성이라고 맨 위에 출력이 된 거는 생성자예요. 자, 생성자가 실행이 된 겁니다. 자, 생성자. 자, 객체가 만들어질 시에 자동으로 실행이 되는 존재가 생성자다라는 거고요. 그 안에 내용을 넣어놨기 때문에 출력이 된 겁니다. 자, 여기까지 하죠. 여기까지 하도록 하시고요. 좀 쉬는 시간 갖고 하도록 하겠습니다.